오늘은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는 4단계 과정과 단계별 올바른 행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재회 스피치의 차승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과정의 순서나 감정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의 순서보다는 각 단계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행동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별하고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부정입니다. 재회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시기로 재회를 원하던 그렇지 않던 이별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연인의 단순한 히스테리 정도로 상황을 치부하며 금방 다시 관계 회복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이별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싶은 분들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이 시기의 적절한 행동은 돌아보기입니다.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면 지난 연애를 돌아보며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재회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돌아보기라는 과정을 통해 다음 연애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별 후 부정보다 후련함이라는 감정이 드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돌아보기라는 과정을 통해 다음 연애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이별 직후에는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그리움입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 단계인 부정과 시간상으로 굉장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별을 부정하다가 뒤늦게 정말 끝났다는 걸 느끼고 이후에 그리움의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기로 아침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저녁에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며 감정이 심하게 널뛰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섣부른 행동하지 않기입니다. 가령 술을 마시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다거나 카톡이나 SNS에 상대를 향한 문구나 글을 게시한다거나 등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후회할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분들은 절주나 단주를 권장해드리고 특히 저녁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저녁 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재회를 시도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돌아보기라는 과정을 선행한 이후에 재회 시도를 해야 하며 절대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치우쳐 재회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이전 그리움의 단계에서 감정 소모가 컸을수록 이 분노의 강도가 커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혹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등의 이유로 상대나 현재 상황을 원망하는 시기로 심한 경우 무기력함이나 우울 또는 분노로 인한 폭력성까지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권장하는 행동은 긍정적인 상상하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민으로 머릿속을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채우셔야 합니다. 또한 분노라는 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라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화를 내므로써 화가 풀리기보단 더 큰 화가 나셨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의 적절한 분노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지속적인 분노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행위이므로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마지막 감정은 수용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힘듦도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별 후 나를 흘러가는 시간에만 방치해 두었다면 다음 연애, 그 다음 연애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이별 상황과 힘듦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의 감정이 들기 전에 각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건강한 나를 위해 건강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별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단숨에 극복하긴 어렵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하루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